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방금 상과 마지막 진료를 보고 왔고요. 오늘 영상을 안 남기면 제가 또 까먹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영상을 켜봤습니다. 오늘 진료 보고 온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제가 7월 17일에 중기유산을 하고 이제 마지막 진료였고요. 지금 7월 17일, 8월 17일, 9월 17일 한 2달 약간 안 되는 거잖아요. 1달 반 정도 기간이 됐는데 제가 첫 생리를 8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임병원을 방문을 했었고 오늘은 상과 진료가 있는 날이었어요. 오늘의 진료는 어떤 걸 봤냐면 이제 1번 그 뱃속에 그 태반의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이렇게 배 초음파로 해서 배로만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배 초음파는 안 하고 이렇게 질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그 초음파를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남아있는 태반 찌꺼기는 그 초음파상으로는 없다고는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 자세한 부분은 어차피 제가 자궁경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더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한 거는 난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저한테 평상시에 그 난임병원에서 진료 보셨을 때도 난포가 많지는 않으셨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고 평균적으로 제가 난포가 평균이 한 그 난자치치 하잖아요. 그때 보통 난자가 3개에서 4개 정도 채취가 됐었거든요. 보통 난자 채취를 할 때 다른 분들은 뭐 10몇 개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막 20개까지 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난자 채취했을 때 평균이 2-3개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2개를 채취하고 어떤 때는 뭐 4개를 채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2-3개를 채취를 해서 보통 2번을 모아서 한 번에 이식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 운이 좋으면 한 번 채취하고 한 번 이식하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난포 크기를 재주고 개수를 확인을 했는데 한 6개 정도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궁 내막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셨는데 자궁 내막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 이제 좀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다행이다 생각했고 아쉬웠던 점은 상가랑 난임병원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병원에 한 층에 이쪽은 상가, 이쪽은 난임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초음파랑 이런 걸 봐주시면서 시험관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일에 첫 생리 하셨던데 그때 뭐 시험관 잘 지금 진행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요, 저 아직 시험관 시작 다시 안 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시냐고 몰랐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은 병원인데 데이터만 좀 자세히 봤으면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상과 선생님도 난임 걸 볼 수가 있고 난임 선생님도 상과 거를 볼 수 있고 이렇게 교차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자가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모르시는 부분이 좀 그렇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모든 몸의 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의 진료 한 상담은 안 했고 이 확인만 했거든요.
한 진짜 1분 컷? 2분 컷이면 끝났어요. 오늘의 진료비는 총 97,140원인데 공단 부담 총액이 58,000원. 그래서 오늘 제가 지불한 비용은 38,800원입니다. 이렇게 지불하고 왔고, 오늘이 마지막 상과 진료입니다. 이제는 임신하면 상과를 다시 가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시험관 구차를 시작해야 돼서 난임병원을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병원은 동일해서 동일한 병원으로 갈 생각이고요. 전원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 유도 분만을 할 때 제 원래 그 상과를 봐주시던 담당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유도분만 할 때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막 넣어주시잖아요. 그게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 촉진제라 그래야 되나? 아기가 빨리 이제 나오게끔 이렇게 넣어주시잖아요. 그 담당해주셨던 선생님은 제가 7월 17일 날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낳은 건데 7월 18일에 아기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걸 넣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퇴근을 하고 가셨는데 지금 자궁문의 상태를 봤을 때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오전이나 오후 정도에 아기를 낳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퇴근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날인 18일에 아기를 낳지 않고 7월 17일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해 주셨던 그 상과 선생님의 얘기와 다르게 빠르게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갔을 때 담당 선생님은 없으셨고 다른 그 선생님이 대처해서 아기를 이제 유도 분만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그 어쨌든 제 담당 선생님이 아기를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해주신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처음 그렇게 아기를 낳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아파서 경황도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퇴원을 하고 나서 어쨌든 그 저를 케어해 주셨던 선생님의 얼굴은 제가 아니까 이제 막 거기 병원 의료진에서 선생님의 얼굴을 막 찾아봤었어요. 근데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막 이렇게 나면 응 하면 말해서 받아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때 여자 단발머리의 여자분이 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의사 선생님은 아니셨고 수간호사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받아주고 했던 그러한 역할들은 수간호사 분이 해주셨고, 이제 아기가 다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조치들이 있잖아요. 그 자궁에 뭐 이렇게 마취를 한 후에 뭐 태반을 꺼내고 막 이거를 막 찌꺼기를 빼내고 막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남자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저를 해주셨는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제 정신이 돌아왔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너무 슬퍼서 뭐 어떤 선생님이 해주고 뭐 이런 거를 따질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 진짜 슬프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 분이 나를 해주셨지? 이게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에도 문득문득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느 분이 정확히 해주셨는지 이름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랑 그 간호사분들 나와 있는 그거를 보고 얼굴을 아니까 이분이 해주신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만 하고 있었지 정확히는 몰랐는데, 오늘 가서 그 데스크에 가서 확인을 해봤고, 물어보니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상과 선생님이 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퇴근을 해서 못 해드렸어요. 죄송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얼굴을 봤을 때도 제 담당 선생님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카운터에 그 진료 거기 돈 납부하는 그분한테 아니요, 저 땡땡땡 분이 저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 상과 선생님이긴 한데 그날 퇴근하셔서 저 안 해주셨고 다른 분이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분한테 물어보고 막 데이터를 찾아보시더니 땡땡땡 분이 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 의사 선생님이 맞았고 아기를 해주셨던 분은 그 수간호사분이 맞구나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래 아기를 낳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수간호사분이 이렇게 다 해주시는 게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의사 선생님만 아기를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받아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간호사분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게 다르구나. 아기는 간호사분이 이렇게 이렇게 받아주시고 다른 조치를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뭐 다른 병원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상과 선생님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맞는 의사 선생님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가 선생님도 너무 괜찮은 분이시긴 하나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분보다는 정확하게 딱딱딱딱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저 그때 수술을 이렇게 담당해 주셨던 분이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해주신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저를 뭐 마취를 이렇게 딱 안내해 주셨을 때 지금 마취 들어갑니다. 아플 거예요. 딱 얘기해 주시고 뭐 이제 딱딱딱딱 찔러보시더니 통증 없으시죠? 뭐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지금 뭐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이렇게 그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인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걸 봤을 때 나랑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는 선생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인포데스크에 여쭤봤던 거예요. 어떤 분이 해주셨는지, 내가 알고 있는 분이 맞는지. 그래서 시험관 9차든 10차든 어쨌든 성공을 하면 뭐 상과 선생님은 전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병원에 대한 기록들을 잘 남겨두지 않았어요. 시험관 했었을 때 막 한꺼번에 올리고 막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 잘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아쉬웠던 점이 이게 시험관을 제가 1차부터 8차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기록들을 정확히 해놓으면 내가 이런 주사를 맞고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처방을 했었을 때 그 난자의 질이 좋았고 개수도 많이 나왔었지 이런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잘 세세하게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어떤 때 안 좋았고 어떤 때 좋았고 이런 거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날짜도 얘기하면서 이런 처방을 받았고 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 갔다 온 날은 저도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기록을 해 두려고 합니다. 9월 말에 중순 말에 이제 생리가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시험관 9차 정확하게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지원 결정 통지서는 아직 미리 신청은 안 해놓고 한 9월 중순쯤에 신청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리 신청해 놓으면 좋기는 한데 제가 혹시라도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생리를 갑자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미리부터 신청해 놓지 않고 조금 한 중순 초 정도 돼서 신청을 해 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원경물증 통지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때 신청할 때 이렇게 영상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약간 사실적인 경험 위주의 일들을 유튜브에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뭐 다른 분들은 막 창의적으로 막 어떠한 연기를 하면서 막 그런 커플의 컨셉을 지니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진짜로 내가 지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위주라 조금 이렇게 진지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 정보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밖에 나가서 노는 스타일도 아니고 항상 집집집집집집집 이렇거든요. 왜냐면 일도 집에서 하고 집에서 거의 모든 생활, 일까지 집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생활을 집에서 해서 남편이 쉬는 그 화요일 아니면 거의 밖을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상이 일 아니면 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면 진짜 시험관 하는 거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이 주제가 거의 다양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저의 이 생활의 패턴이 시험관과 일에 거의 묶여 있다 보니 이런 위주의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간히 시험관 하기 전에 지금 살을 빼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다녀와서 다시 좋은 소식으로 좋은 정보로 다시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